경례 반갑습니다. 예, 메리츠아재 지점장 조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고요. 또 이번 2월달 지금 벌써 월 중이더라고요. 1주차 벌써 오늘 몇 주차? 2주차 금요일 마감인데요. 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달 메리츠아재가 싹 다 상품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그림이 뭐죠? 누구예요? 2% 모르세요? 미스터 트롯? 안 보면 갈아엎어주세요. 요새 정말 장안의 화제인 프로그램인데 송가인은 아시나요? 미스 트롯. 예, 남자 쪽에서 요새 또 예, 상품 개정이 싹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티브로 해서 좀 캡처를 떠왔고요. 이제 우리 그 리더스 FSK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 상품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약간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리츠가 취약했던 게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연계 조건을 너무 심하게 걸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우리 지사는 다른 것보다 또 알뜰한 건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 조건이 몇 억? 3억이었어요. 사망 조건이. 지금 얼마로 떨어졌다? 1억. 예, 다행히 1억으로 떨어져서 보험료에 대한 경쟁이 조금 나아졌다. 업계도 요새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연계 조건이 조금씩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좀 이달에 좀 주력으로 할 부분이 알뜰한 건강에 대한 부분 이슈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무해지 상품도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 단점이라면 연령대별로 이대 질환과 관련된 게 5천에서 지금 그 연령대별로 약간 하향이 됐습니다. 근데 좋아진 점이 하나 있다면 20대에서 30대 요 나이대 구간이 이대 질환이 100만 원이던 게 다시 얼마로 올라갔다? 1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1000만 원으로. 유사암도 전 연령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메리츠가 좋은 게 종수술비는 선천질환 수술비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종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핵심으로 묶어서 어린이 보험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표준 상품인데요. 첫 번째 단락이긴 한데, 이제 메리츠 매출 비중이 한 20%, 30%는 표준형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파 플러스라는 비갱신 상품과 또 갱신형 더 알파라는 상품의 종수술비 가입 금액이 얼마로? 이달에 2배 올랐어요. 가입 금액 자체가. 예, 1, 2, 3, 4, 5종이 있잖아요. 거의 표준 상품은 1종은 20만 원이고 5종은 얼마? 1000만 원으로 예, 가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상해가 얼마부터? 40만 원부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병 1종, 2종, 3종은 안 올랐습니다. 2배로. 그대로 2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인데 그거 세 가지를 뺀 나머지만 2배 가액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준 상품에서. 근데 그만큼 그 1, 2, 3종은 보험 청구가 좀 다소 많다라는 예,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수술비 쪽으로 관심이 있는 고객이 있다면 표준형 상품으로도 진행할 때 금액을 더 크게 가입을 2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 상품이 또 납입 면제가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일 수 있고 또 간병일당까지 요새 같이 붙여서 많이 가입들을 하십니다. 그거 포커스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무해지, 이대 질환과 관련된 거 태아는 2천만 원, 20세까지는 3천만 원, 21세에서 30세까지는 얼마? 예, 지금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알뜰 사망 연계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메리츠에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는 사망 연계가 1억이고 다음 주는 뭐 다시 1억 5천으로 좀 올린다라고 했는데 매출을 위해서 다음 주도 1억으로 연장입니다. 그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게 또 약간 손해가 왔다 갔다 할 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억이 1억 5천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1억 5천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 뭘로 바꾼다? 연계 조건을? 상해 패키지로도 가능하세요. 상해 패키지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하고요. 사망 연계 1억 5천을 넣고 싶지 않을 때는 상해 수술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100만 원 하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천만 원만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풀립니다. 계약 진행이 풀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다음 주까지는 상해 사망이 얼마? 3억이 아닌 얼마 현재? 1억으로 낮춰졌어요. 무해지 상품이. 많이 또 진행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츠 이달에 이제 3가지 포커스로 말씀드릴 건데요. 각 회사별로 지금 판매하는 보험 중에서 간병인 입원 일당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어느 회사죠? 어디요? KB. 메리츠. 근데 메리츠는 몇 년 동안 팔았다, 간병인 일당을? 10년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율 백데이터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건 공동 간병을 쓰는 병실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특히나 폐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친정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질병 사망으로. 네, 폐렴으로. 근데 폐렴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그 이후에? 합병으로 폐혈증으로 갑니다. 그 단계에서 사인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폐렴 환자분들은 특히나 이 안에 뭐가 끓고 있죠? 요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이 가래를 수시로 빼내야 돼요. 이 작업을.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간병인이 석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용어를. 그거를 많이 해냅니다. 저희는 정말 못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에 대한 니즈도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요새 또 그 공기도 많이 안 좋아서 폐질환 환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잘못되면 또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도 있는데 또 보험의 간병 일당이 또 많은 혜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도 요새는 어린이 보험으로도 간병 일당 많이 가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맞벌이부가 너무나 많고 양쪽 어르신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한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하루 월차는 가능하지만 일주일 휴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요새는 간병인 제도를 어린이 보험에도 간병인 입원 일당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진행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통계상으로 요새 공동 간병을 수용하는 병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보험 가입해서 간병인 일당을 가입을 했는데 사람을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쓰시는 자체 간병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는 고객님은 결국은 가입한 일당 10,000원을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탑할 만한 게 뭘까? 요거는 통계예요. 보시면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환자가 한 40% 급증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도 지금 현재 몇 개? 500여 군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부터도 있어요. 서울대부터 뭐 세브란스까지. 그다음에 중소형 병원도 요새 지금 공동 간병을 쓰는 병실에 그러니까 6인실에 혼자 간병인이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은 통상 얼마 들까요? 10만 2, 3만 원 된다고 그러던데. 아유, 근데 이제 6명을 한 분의 간병인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2만 원, 3만 원, 많으면 5만 원이래요. 비싼 병원, 여기 상급 종합병원 정도는 5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메리츠가 이달에 어떻게 개정을 했다? 보상해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공동 간병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의 약간에는 공동 간병을 쓰는 병실에 대해서는 그냥 일당으로 10,000원을 가입한 일당으로 드리겠다라고 약간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메리츠는 그 약간의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예, 원래는 있었어요. 그 명칭이 있었는데 그 자체를 빼버리고 실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만 메리츠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전화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어차피 간병인을 신청할 때는 한번 전화를 하잖아요. 콜센터로. 그걸 먼저 사전에 전화 주시고 이 병원이 공동 간병인을 쓰는 병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겠다. 라면 저희가 이제 서류 검토하고 승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보해 주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병 일당이 얼마? 하루? 네, 저희도 간병 서비스 제공받으면 업체에다가 124,000원을 송금합니다. 하루에. 그 비용 자체가. 이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일반
요새 치매 환자분들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병도 요새는 공동 간병으로 좀 쓰는 병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달치가 거의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도 저희가 실손으로 보험금 지급하겠다라고요. 충분히 이 돈에서 커버할 수 있는 돈이죠. 이게 하루 일당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업계는 아직도 물론 KB, DB가 같이 저희랑 엮어서 팔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비교 우위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 그럼 기존에 가입한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가입 고객님 소급 적용 되겠죠. 다 소급 같이 소급 적용돼요. 기가입 고객도 다 같이 적용해서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올해 이제 국회에서요. 2020년 1월부터 65세 이상의 기초 노인연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 예,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 저희 엄마도 사실은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매달 통장 정리를 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달에 30만 원이 찍혔더라고요. 예. 매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이 가격을 좀 이런 간병일당 쪽으로 얘기해 보시는 것도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예,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제 사례가 계속 발표가 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올해로 65세가 되시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전속 설계사분 통해서 예전부터 보험을 어머님은 가입을 하셨었어요. 그분 통해서. 근데 추가로 이번에 본인이 알아서 보험을 드셨더라고요. 무슨 보험? 간병인 입원 1당. 근데 이 상품은 뭘까요? 조그맣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간편 사만화 보험이에요. 메리츠에는 325 상품도 있지만 만약에 5년 이내에 암이 있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이 있어서 또 진행이 안 될 경우는 3일도 있어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까지만 체킹하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만 체킹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질문만 받습니다. 어머님이 사실은 2년 안으로 다리 수술을 크게 하신 게 있어서 한 달을 장기 입원하셨거든요. 튼튼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325에는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상품으로 진행해서 간병인 1당을 가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 간병 1당은 보험료가 좀 비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기준으로 얼마? 8만 원 돈이 돼요. 근데 남자는 반값입니다. 82,000원. 여자가 조금 더 비용이 조금 더 높고 손해율이 좀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손해율 통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또 이런 분들이 65세 넘으신 분들은 어쨌든 기초연금이 좀 인상된 5만 원으로 100만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5만 원으로 100만 원을 아끼는 효과라고요. 정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가족이 있어도 내 가족 간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이걸 팁으로 한 번 더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메리츠 상품에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게 갱신형 상품이긴 한데요. 더 좋은 알파라는 상품 하나만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상품은 갱신형 상품이고요. 기간은 10년, 20년, 최당 몇 년? 30년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를 활용하지 않는 납입 적용, 미적용, 아니면 납입 면제를 활용한 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싸죠. 미적용을 했을 때가 제일 싼데 만약에 납입 적용을 활용을 한다면 일반형은 갱신 주기 동안만 납입 면제인데 고급형은 언제까지 납면이다? 예,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갱신 주기가 아닌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구조의 상품이에요. 더 좋은 알파라는 상품이 납입 면제가 몇 가지? 모든 상품에는 납입 면제가 있어요. 이 상품에는 몇 가지? 예, 눈에 띄는 건 16가지인데 이제 중대질환과 관련된 암내심 뭐 50% 휴유장애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요. 만성 당뇨 합병증. 혹여나 요새 제가 이제 보험 청구가 다수 들어오는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이요. 만약에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에 진단을 뭘로 받는다? 당뇨성 백내장으로 받으세요. H28입니다. 이게 지금 만성 당뇨 합병증에 해당이 되세요. 중대 질환이 아니어도 이 상품으로 납입 면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시지만 뭐 암내심 50%도 있지만 만성 당뇨 합병증은 중대 질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 합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도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게 또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고급형 납입 면제 좋다 하지만 이게 느낌으로 안 와. 솔직히. 그 사례 발표 몇 가지, 보상 사례 2가지 좀 발표해 드릴게요. 더 좋은 알파로 2018년도 8월 달에 가입하신 고객인데 여자분이세요. 37살 여성분이시고요. 보험료는 총 6번 불입하셨고 가입하고 6개월 만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암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진단 받으신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이 암 진단비 받으셨어요. 50%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수령해서 받으셨어요. 암 진단비, 유사암, 2대 질환, 2대 진단 수술비 일당을 토탈로 가입을 했고 6번 불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뭘로 찍혀 있죠? 예, 이것 때문에 납입, 암이 납입 면제잖아요. 아까 16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납입 면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20년 납, 20년 만기 납입 면제 고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기간이 뭘로 바뀌죠? 종이 바뀌었어요. 20년 납, 20년 만기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뒷장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나와요. 해지 환급금, 보험금을 주기 위한 책임 준비금이 이 시점에서 완납이 됩니다. 한꺼번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완납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해지 환급금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 1,700만 원이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좀 여유가 안 돼서 좀 돈이 자금이 필요하면 만약에 깨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물어서 한 1,500 정도 수령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9번째 사례. 너무 놀랍습니다. 더 좋은 알파로 2018년도 9월 달에 가입을 하신 고객인데요. 남자분이세요. 71년생 48세 무역업을 하시는 관리자분이신데 가입하고 한 달 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심장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도 담보 내역을 보니까 암 내심의 뭐 2대 질환의 2대 진단에 수술비 일당을 풀로 가입을 했어요. 기간은 몇 년? 10년 납 10년 만기 고급형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딱 한 번 불입했죠. 눈에 띄는 게 좀 한 번 불입하고 98,400원 납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뭘로 바뀌어요? 종이. 아까 종이 바뀐다고 했죠. 10년 납 100세 만기로 종이 바뀝니다. 10년 납 10년 만기. 처음에는 10년 납 10년 만기로 찍힙니다. 처음에는. 남년이 되는 순간 10년 납 100세 만기로 찍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환급금이 얼마가 발생? 완납이 돼요. 책임 준비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 준비금이 완납이 되면서 3,400만 원이 찍힙니다. 고객님이 혹시 여유가 안 되셔서 이 나이대가 50대 나이대가 초반이 되는 나이대거든요. 자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뭐 유지를 한다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여력이 안 되실 경우는 찾으실 수 있는 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돈이 양쪽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납입 면제하면은 솔직히 멈추고 그냥 끝까지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 준비금이 한꺼번에 꽂힌다. 그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이 상품의 주요한 아까 그 당뇨 진단만 받아도 당뇨 합병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이 상품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30년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40대, 50대, 60대 분들이 30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진행들을 하셔야 된다. 요새 뭐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이슈가 돼서 보험에 대한 니즈도 계속 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종수술비, 5대 질환, 간병 1단까지 한꺼번에 이 상품으로 이 상품은 알뜰한 건강과 더 좋은 알파와 325 간편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눈에 띄는 거는 폐질환이 5대 질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5대 질환은 뇌질환, 심질환, 폐질환, 간질환, 심부전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또 5대 질환이 좋은 거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지만 이 5대 진단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청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폐와 관련된 것도 요새는 많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업셀링해서 종수술비와 연결시켜서 추가적으로 업셀링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나 입원하면은 또 간병 봐야죠.
연결해서 같이 내가 공동 간병과 관련된 것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리츠는 종수술비가 손해보험 약관이 아니고 생보 약관을 따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해석의 범위가 넓고요. 또 일종에서는 업계에서 이렇게 보상이 또 안 되는 해석도 몇 가지가 있는데 치질이나 요실금 아니면은 제왕절개 유산수술비도 종에서 나가요. 일종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요. 예, 업계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위, 대장, 자궁근종 수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3종은 디스크 수술. 디스크 환자 많은데요. 그때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뒷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고당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드려요.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시고 수술을 여러 번 거듭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 보험으로 종수술비 가입을 한다면 선천적인 질환도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요. 종수술비에서. 핵심적으로 그것도 같이 예. 지금 종수술에 수술 1회당 이게 한 사고당이 아니고 1회당으로 돼 있죠. 네, 예, 수술 1회당이요. 이게 종수술에 하나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 수술 있잖아요. 네네. 얘는 또 다르죠. 달라요. 다른 수술비는 그냥 한 사고당입니다. 약관상의 한 사고당인데 이게 생보 약관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슈를 덮어서 수술을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가 이제 아침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후에 건강검진 차원에서 뭐 위하고 대장,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뭐가 검출이 됐다. 그래서 요새는 다 하시잖아요. 제거 바로 하시잖아요. 각각 받으시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비 오늘 한 거를 한꺼번에 다 받으시는 겁니다. 보장 방법이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받더라도 독립적인 수술이면 각각 합쳐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이 정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의 경우에 네. 이게 각각 받습니다. 그것도. 양쪽. 이게 뭐 경쟁사는 하나만 받나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회사마다 약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근데 거의 각각 받으세요. 예, 백내장 수술은 각각 보장 받습니다. 근데 메리츠는요, 어쨌든 좀 다른 회사와 다르게 고의만 아니면 다 드려요. 종 수술비는 보장을 다 해드린다는 거를 핵심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이제 거의 저희가 유병자로도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3대18 욕을 하는 것 같네요, 아침부터. 고지사항에 대한 거예요. 예. 알리레브 고지사항이 간편은 몇 가지? 3가지. 표준 상품은 몇 가지? 예,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뭐 18가지 정도, 20가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정말 힘든 게요. 고지사항으로 위반으로 인한 민원이에요. 예, 고객님은 그렇게 알렸다고 하는데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나와요.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반으로 인한 면책, 부책이 계속 발생되고 계약 취소가 되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근데 325가 좋은 거는 3가지만 아니면 즉시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담보 자체가 없다라는 거. 325 간편은 그냥 즉시성이잖아요. 할증은 있지요. 근데 부담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또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메리츠는 간편 시리즈가 325가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요 5를 뺀 3위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2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 걸려서 그러면 3 하나 상품으로도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세요. 유병자 상품 각사별로 많이들 이슈 삼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메리츠 상품의 장점은 유병자 상품입니다. 암에 대해서 90일 뒤에 100% 지급입니다. 유병자 상품 325, 32, 31 상품 모든 상품 다 간편암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일 뒤에 100% 지급이 있고 2대 질환, 뇌혈관, 허혈소가 관련된 것도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시 지급이에요. 유병자기 때문에 다 고혈압, 당뇨약을 먹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라서 가입하고 한 달 만에 발생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면책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외 질환이요. 2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꽤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백내장을 뭐 최근에 얼마 했는데 한 달만 지나시면 돼요. 근종 제거 수술 했는데 한 달만 지나시면 돼요. 석 달이 아니고 한 달만 지나면 예외 질환으로 체크 138가지가 예외 질환이거든요. 그거 예외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해드려요. 체크만 하시면 진행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예, 똑같다는 거죠. 간병인당은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사전 승인만 미리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가입했다는 그 간편 사마나 보험도 보시면 수술비와 관련된 거, 뭐 2대 질환, 5대 질환 수술비, 32대, 62대 수술비가 이 안에 다 런칭되어 있고요. 게다가 간병인 입원 1단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예, 특히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이 있어서 인수가 안 되는 고객님들이 있으면 3일 상품으로도 하다 안 되면 이 가입 연령이 몇 세까지? 유병자 상품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할까요? 70. 90세까지입니다. 325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돼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면 4만원 상품까지 접근하시면 되세요. 예, 암도 안 물어봅니다. 암을 안 물어보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량만 묻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메리츠 치아보험은 아직도 임플란트가 1년 뒤에 몇 프로? 예, 100%예요. 다만 100만 원을 가입하면 1년까지고요. 200만 원 가입하면 2년입니다. 투트랙으로 가요. 예, 1년 미만 시 100%. 그러니까 감액 기간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을 가입하면은 1년 뒤에 100%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요. 하나는 200만 원 가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200만 원 가입하면 감액 기간이 2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세요.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치아보험은. 근데 요새는 많이들 1년에 100%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1년 뒤에 100% 지급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메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이슈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뭐 이번 달 여러 가지 상품으로 좀 싹 다 매출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